이곳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따뜻한 쉼터예요. 가끔은 꺼내기 힘든, 그래서 더 소중한 마음속 추억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사랑의 풋풋한 기억부터 힘겨웠던 시절을 이겨낸 뿌듯한 시간까지. 우리 모두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실버 언니 사연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서 쌓인 사연 하나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아버지의 거친 손, 그 안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그 시절,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따뜻한 추억 속으로 걸어가 봐요. 저는 1957년 경북 의성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방이 논밭과 구름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겨울이면 우물가조차 꽁꽁 얼어붙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 집은 6남매가 모여 사는 북적이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넉넉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셨고 아버지는 자식들 신발이 다를까 늘 걱정하셨죠. 저희 아버지 김병수 씨는 살아계셨다면 90이 훌쩍 넘으셨을 텐데 평생을 농사와 막노동으로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키워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은 늘 굳은 살로 단단했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 손이 바로 저희를 지켜낸 증거였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새벽 4시면 일어나셨어요. 알람 시계도 없던 시절 어둠 속에서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시던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 그 소리가 어찌나 정겹던지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터져 피가 나고 옷은 늘 낡아 무릎이 닳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작은 한숨조차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여름이면 볕이 강해 얼굴이 까맣게 타시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죠. 마을 사람들이 김씨, 그렇게 죽어라 이래서 뭐하노 하고 농담을 건네면 아버지는 그저 허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애들 배 안 골기만 하면 됩니다. 어릴 적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 짧은 말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당신은 고깃국 한번 제대로 못 드시면서도 저희 6남매 도시락 반찬엔 꼭 달걀 프라이를 올려주셨죠. 그 달걀 하나에 담긴 사랑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저 친구들 도시락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달걀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겨울 새벽 바람이 살을 예는 듯 차가운 날이었어요. 발자국마다 뽀드득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길을 아버지는 낡은 고무신에 덮버선을 껴 신고 걸어 나가셨습니다. 영자야, 아버지는 금방 올 테니 어무이 잘 도와라.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저를 향해 남기신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허름한 외투, 삐걱거리는 지게 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긴 그림자. 그 장면은 어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버지가 향하시던 곳은 읍내 장터였어요. 집에서 1시간을 꼬박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죠. 얼어붙은 논두렁과 깊은 도랑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집 저 집 심부름을 해주셨죠. 농부들이 팔고 남은 무, 배추, 고구마 자루를 옮기고 쌀 포대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등에는 멍이 들고 어깨는 부르트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 아버지 손에는 늘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이들 도시락에 넣을 반찬이나 값싼 사탕 몇 개가 들어 있었죠. 그 보자기를 풀 때마다 저희 6남매는 환호성을 질렀고 아버지는 늘 많이 못 사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겨울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돌아오신 적도 있었죠. 비를 피할 곳이 없어 그대로 맞으신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의 낡은 옷을 손바느질로 기워 놓으셨고 그 옷은 다음날 새벽 다시 아버지의 어깨 위에 걸쳐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손수 제게 새 교복을 건네주셨습니다. 손가락이 터져 피가 맺힌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미셨죠. 영자야, 니도 다른 애들처럼 교복 입고 학교 가야지.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루한 천이었지만 그 교복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저희 집 부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보리밥과 고구마 섞은 밥 냄새가 온 집 안을 감쌌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어느 날 새벽 제가 부엌 구석에서 등잔불 아래 책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영자야, 내 아버지가 고생하는 건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 돼야지. 그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보답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그 손. 밥을 짓고 논밭에서 일하느라 생긴 굳은 살과 흙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다고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져도 60이 넘고 손주를 키우는 나이가 되어보니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알겠더군요. 그때는 그저 잔소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말씀이 바로 제 삶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부엌, 그 따뜻한 손길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추억입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년치 등록금은 농사 수입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돈이었죠.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낡은 지갑에서 봉투 하나를 제게 쥐어주셨습니다. 영자야, 이거 학비다. 부족할 거다. 하지만 더는 못 모았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굳은 살이 박혀 딱딱해진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어릴 적 제 도시락 반찬을 챙겨주던 그 손이 이제는 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몸을 갈아 넣은 손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연탄불을 피워야 하는 좁고 추운 하숙방, 그리고 끝없이 쌓이는 걱정.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조급해졌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번 납부일이 되기 전 고향에서 편지 한 통과 함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영자야, 잘 지내니? 내 아버지가 밤낮으로 일해서 조금 보탰다. 밥 굶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린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다. 편지를 읽다 보면 글씨마다 땀 냄새, 흙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편지지가 젖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하루가 온전히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이나 걸어 장터로 가셨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김씨,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셨어?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허웃으며 대답하셨죠. 예, 애들 공부시키려면 좀 더 벌어야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자부심과 간절함을 이제야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렇게 눈물과 감동 속에 흘러갔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저는 며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을 마련했습니다. 검은색 졸업 가운을 입을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졸업식에 오실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아버지는 늘 일하시느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으셨으니까요. 졸업식 날 아침 저는 고향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계셨죠. 아버지, 그 옷은? 제가 묻자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느그 졸업식인데 아버지도 좀 폼나게 가야지. 하하.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 그 셔츠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옷을 빌려 입으신 거라더군요. 평생 새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시던 분이 딸의 졸업식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고 싶어 하셨던 거죠. 졸업식 내내 저는 아버지의 하얀 셔츠만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하얀 셔츠가
굳은 살 박힌 아버지의 거친 손보다 더 눈물겹도록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졸업 후 저는 취업하여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죠. 바로 제 아이 민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을 때 아버지는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으로 민수를 안아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작은 아기를 보며 평생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의 거친 손으로 아기의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만지셨죠. 때로는 어린 시절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당신 주머니 속에서 몰래 꺼낸 작은 사탕을 민수에게 쥐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할아버지 최고 라고 외치며 와락 안길 때마다 아버지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거친 손이 저를 키워냈고 그 사랑이 다시 제 아이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저희에게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처럼 투박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아버지의 말씀처럼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 자식을 키우며 마주하는 고민들. 삶의 고비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땀과 눈물로 이룬 공부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그 다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부모님께 따뜻한 내복 한 벌씩을 사보냈죠. 따뜻한 내복 입으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짧은 편지와 함께 보낸 내복을 받으시고 어머니는 전화로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게 고맙다고만 하셨지만 그 목소리에서 저는 아버지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묵묵히 삶을 살아내다 보니 어느덧 저도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겨울이면 따뜻한 옷을 챙겨주며 또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부모가 되었죠. 늦은 밤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 삶은 내 할아버지가 땀 흘려 만들어주신 거란다.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거친 손은 이제 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은 이제 저의 손을 통해 아이에게 이어졌고 아이는 또 다음 세대에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겠지요. 제가 30이 되던 해 아버지가 크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고향에서 날아왔습니다. 밤새 기차를 타고 달려갔을 때 평생을 강인한 모습으로만 기억하던 아버지가 하얀 환자복을 입고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갈라진 손마디는 여전히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이제는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었죠. 그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영자야, 왔나? 잘 지내고 있지? 며칠 동안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자야, 아버지는 가진 거 하나 없지만 네가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된다. 네가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 말씀을 끝내고 아버지는 제 손을 힘겹게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손에 힘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 하나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잘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그 말씀은 제 인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랑은 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다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크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짧은 말이 부모님의 평생을 빛내줄 것이고 남은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대구 김영자 어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에 담긴 사랑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었네요. 실버 언니 사연 라디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작은 추억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추억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천천히 모두 읽겠습니다. 구독은 다음 사연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실버 언니 사연 라디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실버 언니 사연 라디오였습니다.